미국 지수 ETF 투자할 때마다 한 번쯤 이런 고민해 보셨죠? 그냥 타이거 S&P 500이나 코덱스 나스닥 같은 국내 ETF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투자자라면 SPY나 QQQ로 미국 주식을 직접 사야지. 유튜브 영상 10개를 보고 커뮤니티 글 100개를 읽어도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어떻고, 세금이 어떻고, ISA가 어떻고. 결국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아무것도 안 누르고 영상을 끄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투자자가 보이지 않는 세금 폭탄을 안고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15.4%가 22%보다 낮으니까 국내 상장이 무조건 이득이다. 이 단순한 계산만 믿고 투자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고지서에 수천만 원이 찍혀 나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괴물 때문이죠.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매달 몇만 원씩 올라가며 당신의 통장을 확실하게 갉아먹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세금 ATM의 정체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15.4%는 49.5%로 돌변합니다. 반대로 해외 직구는 수익이 10억이 나도 22%로 끝입니다. 건보료도 건드리지 않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수수료, 세금, 계절하는 세 가지 축을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절세방패 전략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른다는 뉴스에 S&P 500에 투자하기로 했죠.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국내 상장된 타이거 S&P 500과 미국에 상장된 SPY. 둘 다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기업 500개를 담은 똑같은 지수를 추종합니다. 수익률도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국내 상장 ETF는 한국 거래소에서 원화로 편하게 거래합니다. 반면 해외 직구는 달러로 환전해야 하고 밤을 새워야 하는 귀찮음이 있죠. 여기서 많은 분이 수수료를 따집니다. SPY 보수가 0.09%인데 국내 거는 얼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수료는 빙산의 머리카락입니다. 1년에 100만 원 투자하면 수수료 차이는 1,000원도 안 납니다. 진짜 빙산은 물속에 잠겨있는 세금입니다. 수수료 1,000원 아끼려고 고민하는 시간에 세금 1,000만 원을 더 낼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A씨는 지금 두 개의 버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편리하지만 세금 폭탄이 숨어있는 버튼. 하나는 귀찮지만 세금 구조가 깔끔한 버튼. 왜 초보자만 보고 결정하면 10년 뒤에 후회하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세율 15.4%. 숫자만 보면 참 착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을 전부 배당 소득으로 칩니다.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합니다. 최고 세율은 무려 49.5%까지 올라갑니다. 15.4%인 줄 알았는데 세금이 3배 넘게 튀어오르는 마법이죠. 여기에 건강보험료라는 더 무서운 괴물이 따라옵니다. 금융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매달 내는 건보료가 몇만 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반대로 해외 직구는 어떨까요? 이 친구는 양도소득세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이랑 합쳐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들어가지 않죠. 수익이 1억이든 10억이든 22%로 끝입니다. 세율 자체는 높아 보이지만 구조가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진짜 강점입니다. 여기에 손익통산이라는 무기도 있죠.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쳐서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10년 뒤 수익 1억 원을 벌었을 때 일반 계좌 기준 국내 상장은 세금과 건보료로 4천만 원 넘게 낼 수 있지만 해외 직구는 2천만 원 초반으로 끝입니다. 단순한 세율 비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해외 직구가 답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절세 계절하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연금저축, IRP, ISA라는 세 가지 방패를 쓰면 국내 상장 ETF의 세금 폭탄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패,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노후 준비용 최강 방패죠.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건 물론이고 계좌 안에서 아무리 사고 팔아도 당장 세금을 안 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5% 안팎의 저율과세로 끝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도 없습니다. 노후자금이라면 연금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사는 것이 끝판왕 전략입니다. 두 번째 방패, ISA입니다. 3년 이상 유지하면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집 계약금이나 결혼자금 같은 중기 목표에 딱이죠. ISA는 해외 주식을 직접 담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국내 상장 상품만 가능하죠. 그래서 절세 방패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ETF를 사느냐보다 어느 계좌에 넣느냐가 100배 더 중요합니다. 최종 정리해드립니다. 상황별로 방패를 이렇게 배치하세요. 첫째, 연간 투자금이 1,8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1순위는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세액공제 받고 5% 세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세요. 2순위는 ISA입니다. 중기자금을 절세하며 굴리세요.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이 계좌들 안에서 사면 됩니다. 둘째, 절세 계좌 한도를 다 채운 고액 투자자라면 그때부터는 해외 직구 ETF가 유리합니다. 22% 분리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지뢰밭을 피해가세요. 셋째, 자녀 유학이나 이민을 위해 달러 자체가 필요하다면 해외 직구로 달러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같은 금액, 같은 수익률이라도 계좌 전략 하나로 20년 뒤 내 자산은 수천만 원이 차이 납니다. 아파트 한 채 계약금만큼의 차이죠. 여러분은 세금 ATM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명한 절세 전략가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